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작년 2월부터 전쟁 중인데 이번에는 또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 이 관계자들이 잇따라 비둘기파 메시지를 내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하필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생일이었던 지난 7일이었어요. 유대교 안식일인 7일 새벽 시간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다수가 인질로 잡히는 등의 인명피해가 속출하니까 이스라엘은 8일 공식적인 전쟁 진입을 선언하고 피해 보복에 돌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길고 어려운 전쟁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하마스의 치명적 공격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장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조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59% 상승하고 S&P 500이 0.63% 상승해서 4,335. 나스닥은 0.39% 상승 13,484.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0.23% 하락을 했습니다. 3,467. 오늘은 S&P 500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빅7 주들 보면 엔비디아가 1.08%로 가장 많이 떨어지고 테슬라도 0.33%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5개 종목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보면 이번 사태로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AI 컨퍼런스 개최를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약 2,5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 해당 행사를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전쟁 터졌으니까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는 이스라엘 노출도가 높아서 지정학적 요소도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중에 1% 이상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AI용 반도체 자체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이것도 엔비디아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었죠. 오늘 한때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낙폭을 만회하고 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테슬라 3분기 기대 이하의 생산 출하 성적 공개 뒤에 미국 내 모델 Y, 모델 3 가격을 인하한 테슬라가 9월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1년 전보다 11% 급감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와 모델 Y 판매가 지난달 전년 동월비 11%, 전월로는 12%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내 테슬라 전기차 판매 규모가 지난달 74,073대에 그쳤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소식에 3% 정도 넘게 밀리다가 하락폭을 축소하고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최대 라이벌 비아디는 다이내스티와 오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지난달 28만 6,900세대에 이르렀습니다. 1년 전 20만 9,700세대에 비해서 43%나 폭증했어요. 전기차 선도업체죠. BYD 올해 누적 판매량이 벌써 200만 대 넘기고 9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3분기 동안 43만 5,059대의 전기차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록적인 2분기 판매량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이미 계획된 공장 가동 중단 그 시간을 반영을 한 것이죠. 테슬라는 모델3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를 위해서 상하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매년 배송량을 50%씩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80만 대의 차량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테슬라 판매량은 40% 증가한 131만 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샤오펑 샤오펑은 2주 전에 이스라엘에 전기차 750대를 수출했다고 밝히는 등의 최근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으로 사업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동 지역 내 불안으로 해당 계획이 차질을 입을 거란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샤오펑은
2022년에 12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고 이것은 중국 신에너지차, 승용차 시장의 약 2%를 차지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샤오펑이 오는 2025년까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 세계적인 폭스바겐이 지난 7월에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샤오펑 지분 5%를 매입을 하고 양사가 중국에서 중형 전기차 2가지 종목을 공동 출시하는 합작안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내연 기관차 선두 제조사죠. 폭스바겐이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014년 설립된 샤오펑과 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샤오펑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로 폭스바겐은 구매력과 대량 생산 능력으로 시너지를 도모한다라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금융사 HSBC는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될 1,4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가운데 60%가량이 중국에서 팔릴 것으로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장전에 JP모건, 또 CT, 웰스파고, 블랙록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5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영토, 주권, 난민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국민 편에 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하마드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측에 국제법을 살피고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 대가로 방위협약을 맺는 안을 미국과 논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의 갈등으로 이 같은 협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또 한편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5개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격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론이 대세로 굳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앞다퉈서 국채 수익률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 동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가도 금리 동결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 11월 1일 미국 시간으로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전 지난 일주일 전 당시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73%였는데 88%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또 올해 마지막으로 12월 12일, 13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곧 시장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작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도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금리 인상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금리 동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렇게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다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유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서 4% 이상 올랐습니다. 11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4.34% 오른 배럴당 86.3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상승률은 지난 4월 3일 이후 최대로 유가는 지금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이날 종가는 10월 3일 이후 지금 최고치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이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는 또 이란의 개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하루 1,700만에서 1,80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폐쇄가 되면 유가는 배럴당 $20 이상 상승을 하고 미국 휘발유 가격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